미국 국무부가 한국 여행을 다시 생각하라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다시 올렸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막거나 제한하는 나라도 4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입국을 금지한 나라가 22곳입니다. 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도 오늘 추가됐습니다. 또 중국도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나라에 오늘 포함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지역만 5개 성입니다. 여기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강제로 격리됐습니다. 이렇게 집 대문에 빨간 딱지가 붙기도 했는데요. 먼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칭다오시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빨간 딱지 3개를 붙였습니다. 방역을 위해 14일 격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 나가지 말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관리실에서 사서 주겠다. 쓰레기 버리는 거는 일주일에 3번 그때 문을 관리실에서 열어주겠다. 아파트 관리실은 사전 예고도 없이 문을 봉쇄했습니다. 강제 격리를 넘어 사실상 감금 수준입니다. 인근 교민들의 집 앞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됐습니다. 모임에 있는 친구들 집에는 다 카메라를 붙여놨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데도 지금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 자가격리 14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집도 봉인됐습니다. 떼고 나가게 되면은 그 떼고 나간 날로부터 다시 또 14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3일에 한 번씩 딱지를 띄고 그때 쓰레기를 주면 당연히 쓰레기에 갖다 버리마. 장수성 우시시의 한 마트에선 한국인들에게 물건 판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히 마스크 살 수 있는 아니면은 거기 같이 일하는 뭐 조선족분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가 돼서 벌레 취급당한다고. 중국 외교부는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집 밖으로 못 나가고 갇혀 계신 분 한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양재경 충칭 한인회장 연결됐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일단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갇혀 계신 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4일 날 입국을 해가지고요. 현재 네. 3일째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칭다오 경유 충칭을 가려고 했는데, 현재 칭다오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가 궁금한데 일단 대문에는 그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근데 뭐 미리 딱지를 붙이겠다거나 당분간 집 밖으로 못 나간다 이런 통보를 받은 게 없으시다면서요? 네네네. 그런 적은 없고요. 일단은 관리실에서 사진을 보내줘서 저희 집에 딱지가 붙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건가요? 누가 뭐 지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지키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못 나가게 하는 거고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14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마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연 순간부터 다시 2주 동안 격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은 관리실에 말만 하면 일단 다 제공을 해주고는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현재 3일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 크게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딱지를 누가 붙였다고 전해드린 게 있습니까? 네, 관리실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관리실 직원들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무슨 공안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셨다면서요? 제가 24일 날 그 입국을 했을 때는 큰 문제 없이 들어왔는데요. 25일 날 아마 한국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전중국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탑승권하고 좌석 번호, 한국 거주지, 한국의 이동 행적 등을 조사해 갔었습니다. 네. 뭐 혹시 뭐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 쪽에다가 연락을 취해 보시기는 하셨습니까? 아마 각 지역 한인회에서도 그 영사관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칭다오에서도 영사관하고 한국 상해에서 중국 정부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칭다오에 있는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호의적이고 협조적이라고 해서 크게 불편하신 거는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쪼록 뭐 편치가 않은 상황이실 텐데 일단 걱정이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집회에서 한 말의 번역본을 돌려보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지금 중국의 각종 SNS에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했던 그런 동영상들이 밑에 중국어 자막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은 저희 대한민국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저희 중국의 한국인 사람들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정치와 종교를 떠나서 코로나19를 빨리 잠식시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주민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 열흘 정도 더 격리가 돼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 잘 챙기시기 네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재경 네, 감사합니다. 충칭 한인회장이셨습니다. 또 세계 공항들의 통제도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강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공항에선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또 해열제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다수이보 공항입니다. 공항 일부가 통제됐고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가 승객들을 버스로 안내합니다. 한국발 제주항공 승객 167명이 인근 호텔에 격리된 겁니다. 이 중 우리 국민은 19명입니다. 탑승객을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도 탑승객들이 격리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공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열 검사하고 입국 전 14일간 행적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은 책상 검사를 할 겁니다. 14일은 최대치입니다. 베트남 호찌민에선 주민등록증을 검사해 대구와 경북에서 온 승객들을 구분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직원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엔 2주 안에 대구와 청도를 방문한 경우 신고하라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사 항공사는 체온을 재면서 승객들의 여행 가방까지 검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열이 나는 승객이 해열제를 먹고 체온 검사를 통과하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올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아직 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여행을 재고하라는 경보를 내렸습니다. 여행 경보 4단계 중 세 번째로 금지 직전 단계입니다. 나흘 만에 격상입니다. 일본과 홍콩, 마카오는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미 한국에 최고 단계의 경보를 울린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자국 여행객에 대한 권고입니다. 미국 입국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국 제한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t a right time, we may do that. Right now, it's not the right time, but at a right time. So we're checking a lot of people if they're coming from South Korea's been hit pretty hard. Italy's been hit pretty hard.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으로 한국발 입국 제한 가능성을 닫아두진 않았지만 일단 현재로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대목입니다. 여행 경보 격상과 맞물려 한국행 비행편은 잇따라 축소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일부 노선의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인천 호놀룰루 간 운항을 잠정 중단합니다. 미 항공 3사는 한국행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수수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정치권에서 야당이나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전면적으로 막지 않는 게 중국 눈치보기란 비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했고 자가진단 앱도 깔게 하는 등 실효적 방역은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 중국으로 가는 한국인이 훨씬 많은 만큼 우리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이 밖에 후베이성을 제외하면 중국 내 확진자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세계보건기구 역시 중국 봉쇄 효과를 크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당 부처에만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책임론이 커진 뒤 판단 근거를 5가지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엔 100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란 청원에도 76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도 69만 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남미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나왔는데요. 이탈리아를 다녀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은 물론 남미 대륙 전체에서 처음 보고된 확진자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여행한 61살 브라질 남성입니다.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이 집계한 의심 환자는 현재 20명 가까이 됩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최근 이탈리아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남미 지역은 중국발 바이러스 영향권에서 빗겨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면서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무엇보다 중남미와 유럽을 잇는 직항 항공편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는 유럽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그리스, 북마케도니아에서 각각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역시 최근에 이탈리아를 다녀온 이들입니다. 루마니아에서 처음 나온 확진자는 이탈리아에서 온 관광객과 접촉한 뒤 발열 등 관련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